네, 반갑습니다. 또 이제 한 주 만에 또 뵙네요.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보니까 참 애절하더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본다면 아마 상당히 마음이 아마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좋네요. 자, 오늘은요, 이제 324쪽과입니다. 324쪽에 이제 큰 이번에 국세 중에 이제 두 번째 파트 양도소득세예요. 이제 실제 저희 시험에서 이제 출제 비중이 꽤 높은 부분인데 또 이제 할 내용도 많고 또 저희 이제 수험생들께서 가장 이제 좀 난이도가 있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실제 이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는 이제 두 장 넘겨보면요. 자, 329쪽에 거기부터가 이제 원래 양도 소득세고 앞에 있는 이 두 장, 즉 328쪽은 양도세를 하기 위해선 일단 소득세가 무엇인지, 왜냐면 이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득세가 뭐고, 자, 어떤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양도에 관련된 세고록 합니다. 자, 교재 324쪽 보세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제목이 일단 소득세예요. 일단 제목은 소득세. 자, 소득세의 정의는 이렇게 갑니다. 소득세는 일단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라는 세금, 과세하는 조세. 이게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소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소득이 있고 이제 법인의 소득이 있는데, 법인 소득은 이제 저희가 안 배우지만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항상 개인 건 일반적인 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그럼 이 개인의 소득인데 이 소득이 그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건데, 자, 소득은 일단 기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종합소득, 종합소득. 두 번째는요, 퇴직소득, 퇴직소득. 세 번째는 양도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 소득 중에 이제 저희가 알기 요거예요. 양도에 관련된 양도 소득만 합니다. 다시 종합소득은 또 다시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자소득, 두 번째 배당소득, 세 번째 사업소득, 네 번째 근로소득, 다섯 번째 연금소득, 여섯 번째 기타 소득에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걷어가는 소득세 다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과세 방식인데, 그럼 종합소득은 이렇게 여섯 가지 소득이 줄비하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각각 과세가 아니고 여섯 개를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합쳐서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은요, 무조건 다 합쳐서 과세한다 해서 종합 과세한다 이렇게 지칭해요. 무슨 과세요? 종합 과세한다. 대신에 앞에 나와 있는 퇴직소득과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거는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이 소득별로 각각 과세해요. 각각 과세한다 해서 이걸 보고 저는 분류 과세한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분류 과세한다. 그래서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건 아니죠. 종합소득만 합치는 거지 나머지 퇴직과 양도 등 각각 분류해서 각각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그럼 어떻게 과세합니까? 과세 방식은 일단 신고납부예요. 이 소득세도 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산정해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법을 채택해요. 그럼 소득이 있어야겠죠. 소득은 항상 매년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요 소득이에요. 그렇게 소득이 발생하죠. 이렇게 자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은 뭐고 저희는 과세 기간이라 합니다. 자,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럼 발생된 소득을 항상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요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고납부기 때문에 신고납부가 이행이 안 되면 가산세가 붙겠죠. 어쨌든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납부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신고납부하냐? 항상 개인별로 소득자 개인별로 항상 신고납부가 되면 돼요. 참고로 이제 모든 세금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부부간의 합산과세 혹은 뭐 가족간의 합산과세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취득세건 등록면허세건 재산세건
양도세액은 전부 다 그 해당하는 자별로 각각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과세한다면 대체 어느 정도까지 과세합니까? 자, 과세 범위인데 이 과세 범위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건지, 아니면 어떤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이 계속적인 소득은 물론이요, 일시적인 소득까지 합쳐서 과세할 건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두 가지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그 소득을 얻는 자가 이제 평소에 이제 나는 월급만 타지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저희 그 강의하는 분 중에 그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원은 고종원 선생, 그 양반은 오로지 월급밖에 안 타요. 그래서 가끔 이제 대화하다가 혹시 복권 같은 거 안 삽니까? 그럼 그래요. 그걸 왜 사냐고. 그럼 그 양반은 월급만 타니까 계속적인 소득만 발생하겠죠. 근데 그와 상반된 사람도 있어요. 바로 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급도 타고 매주 복권을 사요. 언젠간 되겠지. 그래서 요번 주에 돼요. 되면 저 다음 주에 안 옵니다, 이제. 자, 그 요번 주에 당첨됐다. 그럼 복권은 계속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럼 저는 계속적 소득도 있고 일시적인 소득도 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분류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때 이렇게 계속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자 하는 게 그게 소득 원천설이고 이렇게 계속적인 건 물론이요, 일시적인 것도 포함하자 하는 게 이게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순자산 증가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네요. 그래서 현행법상은 둘 다 사용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속하는 고선생도 있고 여기에 속하는 세법선생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떤 뭐 소득자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대체 누가 세금 냅니까? 자, 납세 의무자인데, 납세 의무자. 자,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 취득한 자가 냈죠.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을 소유한 자가 냈고, 그러면 지금은 누가 내요? 소득 얻은 자, 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무조건 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왜? 소득이 없으면 요 세금 낼 일이 없죠. 그럼 대체 소득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개인이겠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방금도 그런 얘기했지만, 자, 개인의 소득의 개인. 그래서 무조건 소득세는 항상 개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럼 보죠. 자, 개인은 자, 항상 둘로 구분해요. 첫째는 거주자가 있고 거주자. 두 번째는 비거주자. 이렇게 둘로 양분화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개인을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한 것은 국세에서만 구분하지 지방세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즉, 종전에 배웠던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여기 나온 얘기가 지난주에 종합부동산세부터 계속 나오는데, 항상 국세에선 항상 개인을 거주자, 비거주자 둘로 양분화시켜요. 그럼 이제 거주자가 뭐냐? 거주자는 이거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던가, 아니면 주소가 없다면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자, 이런 자가 거주자예요. 그럼 주소는 뭐냐면 상시 머무는 장소죠. 그죠? 거소는 뭐냐면 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 저희가 뭐 가끔 너 거처가 어디냐 이렇게 묻죠. 그게 거소 개념이 거소. 그래서 상시 머무는 게 주소, 일순간 머무는 게 거소. 이렇게 주소 거소 있으면 거주자. 저희 때 비거주자, 이 친구는 국내에 주소 같은 거 없는 친구입니다. 또 1년 이상 거소 같은 것도 없는 친구예요. 즉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는 자가 비거주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주자가 되면은 한국인, 비거주자는 외국인. 그건 아니에요.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주소 거소가 있으면 그때는 거주자가 돼요. 그런 그 외국인 그런 분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로버트 할리미데이 하는 분이죠. 그럼 그분은 분명히 외국인이죠. 외국인인데 한국에 주소 거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뭐가 됩니까? 거주자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걸 왜 구분합니까? 자, 구분한 이유가 있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의 차이인데, 자, 차이점은 요거예요.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이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모두 과세하자. 이런 취지고 대신 비거주자는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자. 이런 법적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거, 국외 거 모두 과세한다 해서 이렇게 불러요. 무제한 납세 의무자 이렇게 불러요. 무슨 자요?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대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이걸 뭐라요? 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제한 납세 의무자. 결국은 세금을 부과할 때 어떤 차등을 둬서 부과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개인은 거주자, 비거주자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세금 낼 자가 개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법인격 없는 단체도 있어요. 법인격 없는 단체. 그럼 여기서 자, 법인격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자, 아까 그런 얘기했죠. 항상 법인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자, 법인격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인이 아니에요. 말만 법인이